랜디 찰스 에핑의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레버릴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2.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돈의 개념. 해시태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적진을 뚫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통신병에 머리를 밀어 메시지를 문신한 뒤 머리가 다 자라면 내보내는 방법을 종종 썼다고 한다. 이 방법을 쓰면 정보를 안전하게 숨기는 동시에 누군가 중간에 메시지를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받는 사람이 통신병에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도 메시지를 보거나 바꾸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정보보호법은 모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여러 컴퓨터 코드가 체인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의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 암호화 기술은 누군가 정보를 바꾸려고 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다. 우리가 요리하려는 닭고기가 닭장에서부터 우리 집 프라이팬에서 요리되기까지 거쳐온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연말정산 서류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우리가 받은 정보가 조작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장해준다는 데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분산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익명의 컴퓨터 개발자가 만들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누구나 현재 누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스템은 가명을 허용하기 때문에 진짜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목표는 중앙관리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 간 지불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암호화폐는 진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예부터 조각이, 구슬, 종이처럼 아무런 내재 가치 없는 물건을 돈으로 여기며 쓰는 데 익숙하다.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라면 금화 더미 속을 헤엄이라도 치겠지만 사실 밖에 나가서 쓰지 않는 한 금화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화폐가 의미하는 것. 돈이란 무엇일까? 속설과 달리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돈이 아닌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에 의해 움직인다. 그저 돈이 없으면 거래가 무척 불편할 뿐이다. 돈이 없다면 프랑스에 복숭아를 보낸 뒤 그 대가인 치즈가 실린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받은 치즈 중 일부를 더 오래가는 물건으로 바꿔서 보관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치즈를 금고에 넣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그 전에 복숭아 한 상자가 치즈 몇 덩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정할까? 이런 문제는 무언가 가치를 표시하는 물건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 종이 쪼가리든 금붙이든 비트코인 지갑에 표시된 숫자든 모든 돈의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교환을 매개해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기업과 개인이 가치를 저장해 미래에 쓸 수 있게 해준다. 셋째, 회계 단위로 기능에 널리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준다. 과거 태평양의 일부 섬에서는 커다란 바위를 돈으로 썼다. 가령 야프섬에서는 바닷길로 약 450km 떨어진 팔라우 섬에서 채석한 바위가 돈이었다. 큰 바위를 야프섬까지 옮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야프섬에서 돈으로 쓰이는 바위의 수는 제한돼 있었다. 덕분에 화폐가 지나치게 공급되는 일이 없이 섬 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야프섬의 바위는 거래할 때마다 현금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면에서 현대의 암호화폐와 꼭 닮았다. 어떤 바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개 입소문을 통해 주민 전체에게 알려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바위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새로 만든 배를 사면 이제 바닷가 왼쪽 끝에 있는 바위의 주인이 배를 판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암호화폐 거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별도로 발행되는 희귀한 비트코인 실물을 사들이지 않는 한 비트코인 소지자는 절대 비트코인을 손에 쥘 수 없다. 그가 비트코인의 소유자라는 증거는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된 정보 저장소에 남아있는 기록뿐이다. 비트코인 소지자가 무언가를 사면 시스템은 이 거래를 반영해 업데이트된다. 거래는 사는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과 파는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소유권 변동은 모두가 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한번 검증된 거래는 철회할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현금이나 금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신원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이유도 암호화폐가 마약이나 훔친 총 같은 불법 상품을 거래하는 데 쓰일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지금도 현금을 쓰면 불법 상품을 익명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를 쓴다고 해서 더 나쁠 게 있을까? 모든 사용자에게 실명을 쓰도록 하는 암호화폐를 만들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범죄를 막는 이상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를 살 생각이 없다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암호화폐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동전이나 지폐와 별반 다르지 않다. 1973년 근본이제가 폐지되고 스미스소니언 협정에 의한 고정환율 제도가 무너지면서 대다수 주요 통화는 외환시장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변동환율 제도를 따르게 됐다. 현재 주요 통화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 화폐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이제 화폐는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 같은 통화 발행 기관이 특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정도로 과도한 양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시스템일 뿐이다. 주요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이 법정 통화 시스템도 언제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통화 가치는 크게 널뛰고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종종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암호화폐 시스템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는 미래 통화 공급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어떤 법정 통화도 하지 못한 일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작성된 현재의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이면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암호화폐는 어떻게 생성될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는 채굴자에 의해 채굴된 후 유통된다. 채굴자들은 복잡한 컴퓨터 계산을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이라는 당근을 이용해 대형 컴퓨터를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시스템 유지를 맡긴다. 채굴자들은 새로운 거래 명세를 기록하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거래의 진정성을 검증해 이를 후보 블록 블라크 캔더데이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신이 작성한 후보 블록이 다른 사용자들의 검증을 받아 새로운 블록으로 승인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자선사업 하듯 누구에게나 비트코인을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만든 이는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스템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비트코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개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하지만 2010년대 말이 되자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엄청나게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졌고 결국 거대 컨소시엄이나 기업만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형 서버팜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는 아일랜드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에 맞먹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성능 좋은 컴퓨터가 채굴에 뛰어들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을 제한할 목적으로 채굴에 필요한 계산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컴퓨터 냉각 비용을 줄이고자 아이슬란드처럼 추운 곳이나 미국 워싱턴주 동부처럼 수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주로 작업한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기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중국에도 많은 채굴 업체가 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석탄으로 만든 에너지를 채굴에 사용한다. 비트코인이 다른 주요 통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비트코인 채굴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막을 장기적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해결해야 할 일. 한순간에 익명의 인물에게 옮겨질 수 있는 암호화폐의 형태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010년대 말 암호화폐 100만 장자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넘기라고 요구하는 범죄가 여러 건 일어났다. 사건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몸값을 납치범들의 암호화된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납치범을 전혀 추적할 수 없었다. 2019년에는 바이낸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도난당하기도 했다. 가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킹해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는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거래소 이용자 중 일부의 개인 키를 빼돌린 것이다.
비트코인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 비용과 거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액 결제에 대해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평균 2% 수준이다. 수수료 면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신용카드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없는 저렴하고 신속한 미래 거래 수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여러 최신 암호화폐가 개발 중이다. 일례로 2019년 페이스북은 유로,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등 이미 통용 중인 주요 법정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가격이 연동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에서 리브라라는 새로운 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점은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이다. 2010년대의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S&P 500, 그리고 달러에 비해 몇 배나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아직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사실 높은 변동성은 암호화폐가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이상으로 이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돈의 개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었습니다.